여러분, 한계 채무자가 폭증한다. 예상했던 일이지만요. 예상한 것보다가 한계 채무자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일단 이거 한번 보시죠. 1분기입니다. 이제 지표가 나왔어요. 채무조정 신청자 수가 무려 말입니다. 63,375명입니다. 이 정도면 1분기 기준으로는요. 당연히 역대 최대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이게 채무조정이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빚이 많아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을 재기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가 바로 채무조정 제도잖아요. 여기에 63,375명이 신청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입니다. 이게 2020년만 하더라도요. 1분기 기준으로 보면 7,166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너무 빠르다. 빨라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빠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한번 보실래요? 지표를 보면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1년입니다. 1년에 채무조정 신청사가 12만 8,754명이었습니다. 1년입니다. 1년. 지금 2023년은 1분기입니다. 63,375명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간다면 그죠? 이대로 간다면 지금 2020년에 2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2배가 아니라 2배가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4분기까지 계산을 하면요. 25만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니까 12만 8,754명이니까 2배를 넘어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한계 채무자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닌가요? 2022년만 하더라도 13만 8,344명이었습니다. 2022년만 하더라도. 결국 말입니다. 이 그래프대로 본다면 2020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통제 방역이 이루어졌고요. 그 통제 방역 때문에 2021년, 2022년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좋아져야지 이게 버틸 수가 있는데 경기가 점점 나빠지니까 이제는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나는 더 이상 못해 하고 만세 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1월, 2월에 채무조정 신청자가 굉장히 폭증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3월까지 합계가 되니까 진짜 충격적인 숫자가 나오죠. 이것은 여러분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부채 위기가 곧 터진단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정이 24만 명, 20만 명이 넘어선다고 그러면 이게 뭐 나라가 현장에서 일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다 망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버티다 더 이상 못 버틴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계 채무자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지표들이 나오는 걸 보면요. 진짜 충격적인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인터넷은행입니다. 인터넷은행의 지연배상금 납부 현황입니다. 지연배상금이라는 건 이자를 그 달에 못 내면 그 다음 달에 지연배상금이라는 이자를 때리잖아요.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1개월 미만 연체 2021년에는요. 1억 3,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지금 몇 배가 늘어났는가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6배 가량이 늘어났죠. 6배. 예. 5배가 늘어났네요. 예. 6배 맞네요. 491.7%니까 배수로 보면 5.9배잖아요. 5.9배. 그죠? 그러면 6배가 늘어난 건가요? 7억 6,982만 원. 지체 배상금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것은 예, 지금 한 달 이자도 못 갚는 사람이 늘었다는 이야기예요. 한 달 이자도 못 갚는 사람이. 야, 이거 되게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1개월 이상 연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개월 이상 연체자도 예, 2021년에 3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요. 지금 3억 2,500만 원을 당연히 넘었고요. 4억 8,869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50.4%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1개월 연체 이상 하는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요. 문제는 이 중에 말입니다. 중저신용자의 지체 배상금도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중저 신용자의 지체 배상금은요. 2021년에 57억 5천만 원에서요. 지난해에는요. 61억 7,900만 원으로 7.5%가 늘었고요. 더 심각한 것은 고신용자의 배상금 납부액입니다. 고신용자. 예. 13억 7천만 원에서 18억 8,900만 원까지 18억 9,800만 원까지 무려 38.5%가 늘었습니다. 이게 충격이 더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저신용자나 중저신용자나 뭐 그럴 수 있다. 뭐 중신용자나 뭐 그럴 수 있다. 워낙 현장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요. 고신용자들까지도 지체 배상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벌어서 이자를 못 갚는 고신용자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니까 이것은요. 한계 차주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뜻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결국 부채 폭발의 위험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도 여러분, 실제로도 이 지표를 보시면 무섭습니다. 저축은행업권 연체율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8년에 4.29%였거든요. 예, 그런데 2019년에는 떨어졌습니다. 3.73%, 3.25%, 2021년에는 2.51%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던 것이 2022년에는 3.41%까지 늘었잖아요. 그런데 2023년 3월에는 5.10%까지 늘었습니다. 100명 중에 5명이 연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5명 이상 연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는 대출 만기 연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대출 만기 연장이 133조 3천억 원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걸 포함시키면 저축은행 업권은 어떨까요? 저축은행들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대출 만기 연장을 포함시키면요. 여기에 부동산 PF 대출을 포함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부동산 PF 대출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앞으로 터지는 것까지 감안하면 이게 장난이 아니고요. 전세 사기까지 포함을 하면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부채 위기는 저는 진짜 곧 터진다고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이 개인의 부채는 그 규모가 적기 때문에 기업의 부채하고는 성질이 다르다. 기업이 위기다 하면 진짜 위기가 금방 터지지만 개인이 위기다 하는 것은 좀 시간이 더 걸린다. 그리고 안 터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양이 많잖아요. 예, 지금 한계 채무자가 작년에 12만 명인데 올해 20만 명, 24만 명 이렇게 만약에 늘어난다면
이게 버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말이 24만 명이죠. 24만 명이 수준이 되면요. 금액은 어마어마해질 가능성 큽니다. 게다가 24만 명으로 끝나면 다행인데요.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경기 침체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요. 24만 명이 30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결국 내환 위기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부채 위기가 터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물론 정부가 돈을 풀어서든 어떻게 하든 막으려고 들겠죠. 그러나 규모가 워낙 커지면요. 이게 막기가 참 쉽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물론 말입니다. 일거민권부터 바로 터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터져도 이거민권이 먼저 터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일거민권이 터질 텐데 이거민권이 터졌을 때 이게 뭐 저축은행 사태처럼 아주 쉽게 막아버리면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규모가 커져서 저축은행이 아니라 뭐 다른 이거민권에서도 함께 만약에 터진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충격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터지면 안 되겠죠. 우리 경제가 터지면 진짜 지독하게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터지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표는 나쁜 지표가 계속 나온다는 게 저는 참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괜찮다 하더라도요. 우리 정환진 TV를 보시는 분들은 모두가 하나같이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되는 것.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되면서 그에 대한 대비책도 쭉쭉 쌓아가는 것.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갑작스럽게 닥치잖아요. 그러면 하는 사이에 악하고 과음을 지를 수도 있습니다. 악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사이에 우리는 미리 준비하자. 하는 소리가 안 나게끔 만들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